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소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60, 70대에 가난해지는 이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평생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도 은퇴 후에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다녔고, 집도 마련했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웠는데 왜 노후에는 어려워질까요? 대부분 소득이 끊겨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습관처럼 이어지는 잘못된 돈 관리 때문이죠.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죠. 그 결과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정이 심해지고 심지어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죠.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 70대가 가난해지는 주요 이유 5가지. 첫 번째 이유,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젊은 시절 소비 습관. 젊을 땐 월급이 들어오니 카드 결제일이 와도 문제가 없었죠.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브랜드 제품으로 사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당연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녔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400만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연금 2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저축은 바닥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고정비입니다. 통신비 월 15만원, 보험료 월 20만원, 각종 구독 서비스 월 10만원, 관리비 월 30만원까지 합치면 월 75만원이 나갑니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지만 연금 200만원에서 고정비 75만원이면 벌써 40% 가까이가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식비, 교통비, 의료비까지 더하면 돈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큰 돈 안 쓴다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 전에는 외식비가 1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2만원도 부족하죠.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끝없는 자녀 지원. 이게 정말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에도 자녀의 결혼자금, 주택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책임집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건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60대 가구의 43%가 자녀 지원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첫째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 둘째 결혼 자금으로 또 5천만원, 여기에 신혼집 전세 자금 도움으로 각각 1억 원씩 지원합니다. 그러면 벌써 3억 원이 나간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주가 생기면 육아용품비, 교육비, 병원비까지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첫째 손주 교육비로 월 50만원, 둘째 손주 교육비로 월 50만원, 이렇게 되면 매월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까 여유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니까 더욱 모르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분은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드렸습니다. 퇴직금 3억 원과 집 한 채를 팔아서 총 8억 원을 자녀들에게 지원했죠. 그리고 지금은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서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각자 아파트에 살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녀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세 번째, 계획 없는 지출. 이제 즐기며 살자는 생각은 좋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 본인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여행, 무분별한 지출은 노후 재정을 크게 흔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유럽 한 바퀴 돌아보자며 부부가 한 달간 1,500만원을 쓴다거나 취미생활에 빠져서 매월 300만원씩 골프장에 나간다거나 하는 식이죠. 평생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지출이 반복되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물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벌 수 있는 소득이 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즐겨야 합니다. 특히 버킷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에 2천만원,
럭셔리 호텔에서 한 달 살기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출하다 보면 1년에 5천만 원도 금방 나갑니다. 1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 5억 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 의료비 폭탄. 60대 이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됩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이 많고 예상치 못한 큰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암 수술 받으면 치료비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1,5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심장 수술은 더 비싸서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의료비 대비가 없으면 순식간에 가난해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간병비입니다. 중환자실에 한 달만 있어도 간병비만 4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간병사를 쓰면 하루에 15만 원이니까 한 달이면 450만 원이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월 250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치매나 중풍으로 장기간 입원하면 월 400만 원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을 10년간 지속하면 3억 원에서 5억 원이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투자 실패와 금융상품 함정. 주변 권유로 가입한 보험이나 고위험 투자도 큰 문제입니다. 노후 대비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돈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전한 투자가 최우선인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만 성공하면 노후 걱정 끝이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거죠. 부동산 투자하다가 깡통 전세 당해서 5천만 원 날리거나 코인 투자하다가 1억 원 손실 보거나 지인 보증 서다가 2억 원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자녀에게 무계획으로 돈 주기. 은퇴 후엔 더 이상 자녀 지원을 무리하게 해선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자녀가 잘 살겠지라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지면 결국 자녀들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부모님 생활비를 자녀들이 대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정말 큰 문제가 되죠. 차라리 지금부터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결혼 자금은 3천만 원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 매월 지원은 50만 원이 한계다 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빚을 지는 소비.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고금리 대출은 은퇴 후엔 치명적입니다. 카드론 금리가 연 1524%까지 나갑니다. 1천만 원을 빌리면 이자만 연 200만 원씩 내야 하는 거죠. 원금은 줄어들지도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납니다. 이번 달만 급한데 조금만 빌려 쓰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고정되어 있어서 한번 빚을 지면 갚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이자만 월 20만 원씩 나간다면 실질 소득은 18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집착하는 과소비 취미. 취미 생활은 당연히 좋지만 소득과 맞지 않는 고가 취미는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골프를 예로 들면 매주 라운딩에 15만 원, 월 4회면 60만 원, 여기에 연습 장비 20만 원, 골프용품비 월 30만 원까지 더하면 월 110만 원이 나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만 연간 1,320만 원입니다. 이런 지출을 15년간 지속하면 1억 9,8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죠. 취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취미가 필요하죠. 하지만 즐기되 규모를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주 골프 치던 걸 한 달에 2번으로 줄이거나 비싼 골프장 대신 저렴한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거나 골프용품도 중고로 사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변 권유로 하는 무리한 투자. 지인 말에 휩쓸려 부동산, 주식, 코인, 다단계에 뛰어드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남들은 돈 번다는데 나만 빠질 수 없다는 불안감과 조급함이 큰 함정입니다. 특히 확실하다, 원금 보장된다, 나만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이 왜 남에게 알려주겠어요? 자기가 다 해서 돈 벌면 되는 건데 말이죠. 은퇴 후에는 원금을 잃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연 3%만 안전하게 벌어도 충분합니다. 3억 원을 연 3%로 운용하면 연 900만 원, 월 75만 원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다섯 번째, 의료비 준비 없는 생활. 건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비 대비가 없는 노후는 결국 재정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최소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1억 원 정도는 의료비 명목으로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암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해지하면 안 됩니다. 월 20만 원 보험료가 아까워서 해지했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1억 원 내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무리하며 60, 70대에 가난해지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과 선택들이 쌓여서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기입니다. 소득에 맞는 생활, 자녀에 대한 명확한 경계 설정, 안전 우선의 투자, 의료비 대비.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가난한 노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